그리고 이번 주는 학통 수업 없고 다음 주부터 학통 수업 시작할게요. 바로. 알겠죠? 그래서 이번엔 좀 방학 때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 좀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좀 학통 좀 잘 볼 수 있게 좀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복습 좀 철저하게 하고. 네. 이제 눈 깜빡하면 이제 3학년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라고? 눈 깜빡하면 3학년 돼 있게 해줘? 와, 내가 내년에 일어나는 거야.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처음 듣는 단어이죠. 이게 지금 여기 이제 RPM에서 나오는 이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이 더 어려워요. 처음이 더 어렵고 뒤로 넘어갈수록 더 쉽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좀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함수 fx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함수 fx라고 칩시다. 여기 이제 x축이고요. 이게 y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a가 이쯤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x가 이 a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면 fx는 요 값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점점 a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저렇게 가까이지고,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맞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에서도 요 값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a에 좌측에서 오든 우측에서 오든지 간에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요 값을 향해서, 요 값을 L이라고 했을 때 요 값을 향해서 요 값을 향해서 항상 fx는 y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극한 값은. 그래서 이 값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 L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y 값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의 이 L을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리미트 x가 a로 향해서 가면, a는 아니지만 a를 향해서 가면 그때의 fx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L을 향해서 간다. 이게 바로 극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fx가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함수 식으로 나왔어. 다항식. 뭐 2차식이든 1차식이든 3차식. 그럼 그냥 이 숫자를 거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5x 플러스 3이야. 근데 x가 1로 갔어. 그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면 fx가 이게 함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1을 대입하면 돼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8. 네, 8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에서 좌측에 온 요 값 있잖아요. 이쪽에서 오는 거. 얘를 우리가 좌측에서 온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x가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이게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왔으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리미트 x가 a로 향해서 가는데 a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우측에서 온다. 그래서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도 똑같죠? 1로 가도 L로 가고 1로 가도 L로 가고, 그쵸? 똑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좌극한 우극한으로 갔다라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얘네가 뭐였죠? L에 대해서. 그쵸? 좌극한도 L이고
우극한도 L이고 좌우극한이 같으면 우리가 아 L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냐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여기가 L1이고 여기가 L2라고 했을 때 좌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a를 향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 그러면은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가면 그렇죠? 얘도 a를 향해서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얘는 L1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항상 이 fx는 무조건 무슨 값이 y 값이에요. 그래서 L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서 a를 향해서 가게 되면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 L2를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우극한이 L2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좌극한도 존재를 하고 우극한도 존재를 하지만 얘네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에서? A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극한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수식이 나오면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쉬워서 요 그래프의 해석 나중에 합성함수 이게 어려운 거거든. 그런 것만 좀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렴한다는 건 아까 그거 같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똑같으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산한다. 그래서 함수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막 한없이 커져.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 아래쪽으로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별로 뭐 의미 없어요. 아까 말했던 거 좌극한, 우극한 그 얘기예요. 한꺼번에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fx하고 gx가 둘 다 수렴을 해요. fx는 l로 수렴을 하고 gx는 m으로 수렴을 해요. 두 함수가 수렴을 해. 그러면 얘네 두 함수를 더한 것도 수렴을 하고요. 뺀 것도 수렴을 하고요. 어떤 상수를 곱한 것도 수렴을 하고요. 나눈 것도 수렴을 해요. 전부 다. 알겠어요?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만 제외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대입을 하면 돼요.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리미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분의 gx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얘도 0이 나오고 여기다 대입했더니 또 0이 나와요. 그래서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그런 형태가 되면 뭐 음꼴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0분의 0꼴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합니다. 왜요?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로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의 형태가 되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둘 다 인수분해를 해서 공통인수를 약분을 시키고 그 다음 다시 a를 다시 대입해서 값을 구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번에는 x가 꼭 이런 또 숫자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fx분의 우리가 gx 이거 했는데 얘 대입했더니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항상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눕니다. 최고차항으로. 2차였어? 분모의 최고차가 2차야? 그럼 분모 분자를 전부 다 2차로 나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한다는 얘기라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은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에 빕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는 무한대 제곱해도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다 3을 곱해도 무한대예요. 거기다 7을 더해도 무한대예요. 그럼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 얘 몇 차식이야? 2차식.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그래서 차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리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건데 하는 방법이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제곱이 커지는 그 값하고 얘가 커지는 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커지는 거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정도로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지워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최고차만 남기는 거예요. 얘랑 얘만. 얘네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바로 뭐예요? 5분의 3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차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만 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서 답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이제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봤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5x제곱 플러스 6하고 3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런 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차수가 2차고 얘는 1차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방법이 뭐였죠? 원래 방법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 플러스 x제곱분의 6이 되고요. 얘는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2가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입니다. 0. 왜? 위에가 고정이 되어 있고 밑에가 엄청나게 커지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0에 가까워져요. 이게 되겠어요? 근데 x가 무한대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는 거고요. 얘도요 0이고요. 얘도요 0이라서요 5분의 0 해서 0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맨날 이러고 있을 거야? 그냥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0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2차, 1차, 얘가 더 크네, 그치? 그럼 무조건 0이야. 알겠어요? 반대의 경우 분자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무조건 무한대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값이 나오는 건 이 두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차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분모가 더 크거나. 분모가 더 크면 무조건 0.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으면 그냥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은. 그 다음에 분자가 더 크면 그냥 무한대야.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최고차항으로 묶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무리식을 포함한 경우에는 무조건 유리화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꼴로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무조건 좀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뭐 아까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분의 fx인데 이게 만약에 수렴을 한대요. 어떤 숫자로. 그런데 gx가 얘가 0으로 갔대. 그럼 당연히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왜? 얘가 0인데 얘가 0으로 안 가잖아요. 어떤 상수로 가잖아? 그럼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가야 돼. 이 L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0이면 얘도 0이면 당연히 얘도 0이고 0이면 0이어야 돼. 왜? 얘가 0이면 얘가 0 아니면 얘가 0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샌드위치 정리는 나중에 나오면 합시다. 자,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실제로 이제 극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자, 1번. x가 0인데 플러스니까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갔을 때 그때 fx는 어디로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갔을 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y값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다? 0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면 x가 4를 향해서 갔을 때 fx는 어디로 가느냐? 근데 4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그럼 4가 여기 있잖아요? 4보다 큰 쪽이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x가 5로 가는데 5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5로 가는데 5보다 작은 쪽에서 5로 가면은 요렇게 가겠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가니까 4로 가서 얘는 4가 되는 거고요. 그쵸? 얘는 좌우가 아니라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를 향했을 때. 그러면 2의 좌측에서 오는 거, 2의 우측에서 오는 게 같아야지만 존재하고 그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2를 봤더니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좌측에서 왔을 때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3으로 가요. 우측에서 왔을 때는요? 0으로 가요. 그쵸? 다르잖아요. 그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알겠어요? 네. 할 수 있겠죠? 반드시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식이 나오면 쉬운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좌극한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좌극한이라고 하는 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함수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요 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3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우극한을 보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는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저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fx를 구했더니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우극한이에요. 얘가 좌극한이고 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k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9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치만 꼭 복습. 나 지금 계속 얘기한다. 제발 좀 공부하기 전에 유튜브로 그냥 뭐 빠르게 해가지고 한 2번, 3번 좀 보면 안 될까? 좀 머릿속에 좀 팍팍 남게. 맨날 배운 거를 까먹는데 좀 까먹지 좀 말자고. 확통도 똑같이 이렇게 수업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우리가 점수에 좀 반전을 좀 일으켜보자. 내 점수가 맨날 왜 이 지경일까? 좀 자책도 좀 하고 조금만이라도 좀 더 올려보자. 일어나려다가 끊긴 건요. 뭐라고? 일어나려다가 샌들한테 차단당한 건요. 몰라. 자, 아무튼 열심히 하자. 열심히. 아무튼 집에서 인터넷 집에 빠르잖아. 안 빨라? 하여튼 와이파이 빠른데 가서 유튜브 그냥 봐. 공부하세요. 독서실 같은 데 가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서 듣든가. 학원 좀 인터넷 느려요. 느리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화질이 엄청 좋아졌어. 갑자기 왜 좋아졌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질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게 글씨나 이런 것도 되게 선명하게 보여서 제 책 없이 그냥 영상만 봐도 돼. 어차피 다 너무 선명하게 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영상 올려가지고 영상 올려서 화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는 화질을 못 올렸잖아. 네? 그치? 올라가던데. 올라갔어? 어디까지나 괜찮아요. 1080p까지 막 나와? 원래 720. 나왔어? 아무튼 뭐 이번에 1080p까지 나오더라고. 되게 선명하게. 자 아무튼 몰라요. 자 아무튼 자 이것도 이제 뭐야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실제로. 자 이번에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요. 그치?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따라가면 어디를 향해서 가요? 3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을 향해서 가는데 0보다 좀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0을 향해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쵸?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로 가요. 그쵸? 근데 얘는 좌우를 다 봐야 되겠네. 그치? 자, 1의 오른쪽에서 오면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그쵸? 1의 왼쪽으로 오면
그래도 3으로 가네. 그쵸? 똑같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뭐다? 6이다. 할만하죠? 오케이. 제발 2학기 때는 좀 우리가 반전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계속 막 수업 방법 바꾸고 어떻게 하면 좀 할까 못해서. 에휴.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가니까 요렇게. 그쵸?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네. 얘가 어디로 가요? 2로 가네요. 그래서 얘가 2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쟤야. 합성함수가 돼 있어요. 1인데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죠. 근데 얘가 1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 안에 있는 애가. x가 1로 가면은 제가 1-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당연히. 그쵸? x에다 1 넣어보면 되잖아. 그쵸? 얘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봐. 1보다 커. 그쵸? 1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자. 1 플러스면 1에서 1보다 큰 거를 뺐어. 그러면 0보다 작아? 아니면 0보다 커? 0보다 크다고? 0보다 작다고? 작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 네. 1보다 조금 더 큰 거를 뺐어. 그러면 0보다 작아, 0보다 커? 1보다 큰걸 빼는데 0보다 작아요. 당연히 0보다 작죠.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합성함수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니까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답이 2다. 이해되겠어요? 저 fx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대입을 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봐야 되고 실제로 얘가 그 수보다 작은지 큰지 그것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 문제가 어려워요. 자, 일단은 저 위에 있는 거부터 먼저 합시다. 앞에 있는 거부터. x가 1인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데 g에 fx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x가 어디로 가요?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는 거예요. 1로 가요, 그쵸? 1보다 작은 쪽에서 원래 이거 x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면? 0으로 가요. 이걸 또 1로 간다고 하면 안 돼. 무조건 내버려. y 값이라고 그랬어, y 값.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눈에 보기에는 여기로 가니까 1로 가는 것처럼 보여. 아니요, y 값이니까 어디예요?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요. 오케이? 맞아요? 0으로 가는데 0보다 위에서 0으로 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합성함수에서는. 알겠죠? 저거의 y값이 fx의 y값이 gx의 x값이라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조금 어렵지만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는 얘기는 1로 간다는 얘기라서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fx의 gx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우리가 또 뭘 봐야 돼요? 얘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요? 아니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1이었어. 그러면 그냥 얘는 그냥 F1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F1은 뭐예요, 저 그림에서? 0이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만 따로 특별히 빼가지고 fx를 이렇게 그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게 fx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gx가 1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높낮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f1을 구하는 거잖아요. 얘가 fx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0이 아니라? 3. 3이 되는 거예요. f의 1은 3이에요. 3. 알겠죠? 만약에 그림을 또 바꿔가지고 뭐 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1이 아니라 1 플러스가 되겠죠?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4. 네, 4가 되는 거예요.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4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 합성함수가 어려운 거야. 알겠죠? 이런 개념만 잘 익숙하게 니네가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영상을 좀 2번, 3번 보면서 하세요. 이 정도 알면은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 푸는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문제들은요. 알겠죠? 지금 굉장히 지금 자세하고 천천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 자,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fx, gx 막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계식이 나오면 무조건 치환해서 하세요. 알겠어요? 자, 일단 fx가 무한대예요. 일단 기본적 개념으로 얘가 무한대죠. 네. 무한대에서 뭘 뺐더니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x도 무한대로 가고 gx도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고 일단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치환을 해야 돼요. 네. 얘를 hx라고 치환을 하고 문제를 풉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죠? 그런데 앞에 fx가 나왔으니까 얘를 다 fx로 바꿔버리자고요. 이 gx를요. 알겠죠? 그러면 이 fx 빼기 gx가 hx니까 gx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키면 gx가 뭐가 되냐면 이 fx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치환을 한 거예요. 그쵸?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gx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에서 뭘 빼는 거예요? 3gx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세배하면은 6fx 마이너스 3의 hx 요거를 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집중하시고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면 됩니다. 3fx에서 뭘 빼는 거예요? 그냥 gx를 바로 빼니까 2fx 플러스 hx 이렇게 해서 이걸 풀라는 얘기예요. 그쵸?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의 fx 플러스 3의 hx 그쵸?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플러스 hx 요거 구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1로 갔을 때. 그런데 문제에서 x가 1로 갔을 때 fx가 어디로 간대요 지금? 무한대. 그럼 얘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hx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는 거 맞아요? 얘가 hx니까 x가 1일 때 hx는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고요? 9로 가고요. 얘가 3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위아래를 fx로 나누는 거예요. fx가 최고차나 마찬가지라서.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x가 1로 갔을 때 fx로 나누면 1 플러스 fx분의 그냥 3이라고 쓸게요. 그냥 어차피 제가 3으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fx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아까? 0. 0으로 가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그럼 얘도 0으로 가서 답이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 뒤에는 쉬워요. 이 뒤에는. 알겠죠? 너네 오늘 다른 수업도 있어? 그거. 아 우리
몇 시부터? 뛰어서 하네. 어디 건강이 맞는데? 밥 먹고 오면 되겠네. 너네는 2시에 바로 영어? 자, 이제부터 문제가 되게 쉬워. 자, 봐, 집중! 자, x가 2로 갔을 때 fx가 어디로 향해서 간대요? 마이너스 2로 간대요. 그럼, 자, 얘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2fx니까. fx가 지금 마이너스 2로 갔잖아.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4로 가는 거 알겠어요? 네. 거기서 2 곱했으니까. 야,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얘가 뭘로 가야지 6이 되는 거야? 10, 그 답이 10이야. 그치? 앞에 거랑 난이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느낌이야. 네. 훨씬 쉬워요, 훨씬. 이런 문제가 기본으로 많이 나와. 원래 이런 문제가 거의 먼저 나와요. 앞에 있는 그런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너무 쉽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입해주면. 자, 이런 진입 판정 문제가 나오면 그냥 외우세요. 알겠어요? 몇 개 안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요. 자, fx랑 gx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더하면 존재하지 않는데요. 무조건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더라도 2개를 더하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fx가 함수를 그냥 내가 쓸게요. 2개로 쪼개지는데 x가 a보다 큰 경우하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는데 x가 a보다 크면 1로 가고 x가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간대요. 네. 그러면은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이 1이니까 그건 값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gx를 내가 어떻게 둘 거냐면 x가 a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이에요. 그럼 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a에서. 그렇죠? 다른 값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 둘을 더하면 0, 0이라서 존재해요. 이해되겠어요? 다르지만 둘 다 존재하지 않지만 더했을 때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인 거니까 외워두세요. 안 돼요. 둘 다 없더라도 얘는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얘네 둘이 있잖아요. 극한값이. 그럼 얘네들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된다 그랬죠?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처럼 풀면은 fx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얘는요.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요. 그럼 얘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존재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 뭐요? 얘 분모가 0인 거. 분모가 0이라고 했던 건 뭐야? 얘를 나눈 거야. 그러면 존재하잖아. 그치? 근데 fx가 만약에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fx가 0이면은 gx가 존재하지 않아도 둘 다 존재해요. 이해되겠어요? 0에다는 뭘 곱해도 무조건 0이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아도 얘가 gx가 이렇게 되고 fx가 무조건 0이야. 그러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곱한 것도. 존재하고 fx도 존재하는데 gx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겠죠?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알겠죠?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수식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그럼 당신만 대입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0이네?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에요.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인수분해. 해서 약분해서 대입한다. 자, 인수분해를 하면 x세제곱 플러스 8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3차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잘 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없어져요. 그쵸? 약분이 됩니다.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대입해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9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겠다. 뭐 말인지 이해돼요? 0분의 0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네, 인수분해해가지고 약분해서 대입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이게 어려워요. 이해하는 건. 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지. 절대값이 나오는 건 항상 니네가 어려워하니까. 자, 이거 보면은 문제는 뭘 풀어야 되냐면 x가 어디로 간대요?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오게 가게 한대요. 그쵸? 0의 우극한을 구하는 건데 여기 분자는 x고요. 분모는 x 플러스 절대값 x예요. 그쵸? 근데 x가 지금 뭐라고요? 0에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커요. 그쵸? 0보다 크면 양순위, 음순위? 양수니까는 절대값 x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x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양수니까. 만약에 이게 0 마이너스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돼요. 음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동원에 집중.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x가 0 플러스인데 여기 x니까 2x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니까 뭐가 돼요? 바로. 네, 그래서 2분의 1이라서 a가 2분의 1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건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대요. 그쵸? 그럼 우리가 대충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어? 숫자를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수 0.9999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곱해가지고 빼기 1 했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1.00001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양수가 됐을 거고, 그렇죠? 얘는 0.00000 막 0.99999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테니까 얘가 뭐다? 음수라는 얘기예요, 음수.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려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0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애를 대입할 때는 실제로 마이너스 0.9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걸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요. 그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부호 판단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뭘 대입해야 되겠어요? x에다가 3.1 이런 거 대입하는 거. 음수니까 저렇게 된 거고 양수였으면 3보다 조금 크니까 3.1. 만약에 3 마이너스였으면 2.9를 대입해가지고 부호를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다 0.9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0.9 대입하면은 0.81이라서 음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넣으면 돼요. 이제 한번 부담 없이 마이너스 1 넣으면 뭐니?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주시.